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72페이지. 제7장 암호화폐와 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71페이지 읽습니다. 01. 비트코인 1억 원 돌파의 근본적 의미. 2024년 3월 11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실제 거래는 2010년 5월 22일 플로리다에서 거주하는 한 남자가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구매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피자 데이로 기념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피자 2판에 1조 원을 지불한 셈이 된다. 비트코인의 1억 원 돌파는 금융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기매김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이 사건은 금융화폐의 진화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다양한 의의로 갖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설명할 수 있다.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첫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소수 기술애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 금융자산을 인정받음으로 보여준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2024년 5월 5일 15년 만에 10억 번째 거래를 처리하는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와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금으로 비유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인식된다. 방어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것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지수 펀드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은 정식 금융시장의 일부로 인정받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암호화폐의 수용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셋째, 비트코인의 1억 원 돌파는 사회적 심리적 영향도 미쳤다.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2021년에 비트코인을 구매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엘살바도르와 같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등 국가나 기업, 유명인 등이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272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이는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는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에 대한 논의와 전략 수립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넷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규제 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상품을 인정받으면서 정부와 금융규제 기관은 암호화폐를 공식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24년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강화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 거래량,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추세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시장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1억 원 돌파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은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와 법적 기반을 갖춘 금융자산으로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73페이지였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본질적 가치와 기술적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비트코인과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이다. 비트코인의 미래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이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규제, 기술적 문제 해결, 시장 변동은 네트워크 비트코인 가격과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274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02.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글로벌 규제 현황 2009년 비트코인의 출현은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후로 계속해서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부족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별 경제적 법적 맥락에 또는 따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는 다르게 정의된다. 주요 경제국의 법적 접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국들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명확한 법적 지위를 투자자와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되며 연방 차원에서 SEC와 CFTC가 각각 역할을 한다. SEC는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CFCT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C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고 CFT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275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월 C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여 ETF는 인덱스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하여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2021년 통과된 법안에 따라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 보호가 의무화되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배력 강화와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징계하는 이유로 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미국 달러는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 중심을 역할을 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의 등장은 이러한 달러 중심 지배 구조에 위협이 된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제하려 한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경을 초월한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 미국 달러의 의존도를 낮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암호화폐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다각도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 예시로 미국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연구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암호화폐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76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기로 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암호화폐가 정치자금으로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부정적인 평가했던 트럼프는 최근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그는 선거 캠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후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1,200만 달러, 약 157억 원의 상당한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효율성 덕분이었다. 이는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력과 수용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도지코인에 대한 매일경제 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매일경제 머스크의 도지코인마저 폭등, 코인 강세장에 다시 뜨는 민코인,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민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별다른 기능은 없지만 여러 동물을 마스코트로 한 코인의 가격이 최근 들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거래 금액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시트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개당 198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 가격이 지난달 158.7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만에 24.8% 오른 셈이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도지코인을 옹호하는 글을 옛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동물을 마스코트로 한 민코인의 가격이 최근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고양이를 마스코트로 내건 코인도 주목받고 있다. 민코인인 캐시너독 스월드는 지난 21일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돼 11원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14.2원까지 올라 약 30% 가격이 뛰기도 했다. 이후 가격이 점차 하락하며 이날 오후 1시 기준 1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코인은 고양이를 마스코트로 만들어진 코인으로 강아지를 바탕으로 한 코인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밈코인이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상민 또는 농담에서 영감을 얻은 가상자산으로 대부분 아무런 기능이 없다. 기존에 높은 관심을 끌었던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의 경우 강아지를 마스코트로 해 주목을 받아왔다. 하마를 마스코트로 한 무댕, 코인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주일 만에 가격이 10배 가까이 오르며 관심을 끌었다. 밈코인의 거래 대금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당한 수준을 보인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업데이트의 직전 24시간 도지코인의 거래 대금은 2,046억 원으로 비트코인 3,319억 원, 에어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된 가상자산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거래량 상위 종목 7개 안에 캐시너 독소골드 1,639억 원, 시바이누 967억 원 등이 포함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밈코인이 단순한 유행 등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네, 지금 277페이지 다시 읽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MiCA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발행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설정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MiCA 규제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 MiCA 규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일부 규정이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체 규정이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1,000유로 이상 암호화폐 지갑 보유자에 대한 소유권 검증이 필요하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ICO 인터내셔널 코인 오퍼링을 금지하여 ICO 인터내셔널 코인 오퍼링을 금지하여 시장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77페이지였습니다. 2021년에 암호화폐 채굴도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는 중국 내 암호화폐 활동을 크게 축소시켰다.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위원회 CBDC 디지털 위안화 CBDC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화폐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을 더욱 통제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민간 암호화폐가 중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한 것이다. 일본은 2017년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2017년 일본은 이는 2016년에 개정된 지급서비스법과 자금결제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법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청 FSA에 등록하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기준을 강화하며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JVCEA와 같은 자율규제 기구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JVCEA의 지침을 따르며 이는 일본 법보다 엄격한 경우가 많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성을 높이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테이블 코인 환경경제용어사전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테더, 유스트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며 이외에도 허스트, 팍스, 거스트, 유스시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가상화폐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인 DeFi 같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테더, 유스트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며 이외에도 허스트, 팍스, 거스트, 유스시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가상화폐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인 DeFi 같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예, 한국은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등록하고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신원 확인 KYC 인증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제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78페이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검법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사용자 자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의심 거래는 FI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이 통과되어 거래기록 보관과 투명성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거래소는 모든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와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 활동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행위감독청 FCA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등록을 하고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 1월부터 FCA 금융행위감독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적어 기존 화폐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적인 거래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79페이지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캐나다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세무청 CRA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거래소와 사용자가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른 세금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여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통해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한 캐나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등록과 규제 요건을 강화하여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러한 정책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규제와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여 단일 국가의 규제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한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거래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이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이어서 살펴보았듯이 각국의 규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표준화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금융행동 태스크포스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고객 신원 확인, KYC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80페이지였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ATF는 자금 세탁 방지, AML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각국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2월에 발표한 IMF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요소를 논의하고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정책을 대응을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IMF는 FATF와도 협력하여 AML, CFT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와 필요성과 최근 사례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은 최근의 여러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FTX 거래소 붕괴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2022년 FTX 파산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정성 이슈를 부각시켰다. 이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암호화폐 거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FTX는 유동성 부족과 자금 관리 문제로 인해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약 80억 달러, 약 10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 281페이지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이러한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는 시장을 장려하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억제하고 혁신을 제어할 수 있다. 제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82페이지였습니다. 영삼 CBDC와 암호화폐 금융의 미래를 논하다. CBDC와 암호화폐의 등장 배경과 목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암호화폐는 모두 금융 시스템의 혁신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과 금리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세대는 디지털 코로나는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CBDC는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며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CBDC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CBDC가 금융 포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83페이지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디지털 페소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를 인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그렇다면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중앙 집중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정부 통화 정책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다. 반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앙 권한이 없이 운영된다. 이는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한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나 정부 통제 없이 운영되며 거래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또한 중앙은행 CBDC를 통해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금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에 맞춘 통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시에는 통화를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에는 통화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높여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CBDC가 전통적인 화폐보다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통화 정책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제든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총량이 일정하다는 암호화폐의 고유한 강점에 비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암호화폐는 종국의 CBDC를 대체한다. 제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84페이지였습니다. 주 국가의 CBDC 도입 사례. 중국은 디지털 유안화, 공식적으로 디지털 인민폐 DCEP 또는 ECNY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하여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다. 디지털 유안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디지털 유안화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여러 도시의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 중국 26개 도시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상인이 이 CNY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결제의 편리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2026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디지털 유안화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유안화를 통해 소매 결제, 대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유안화, 인터넷 연결이나 전원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도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유안화는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유안화의 추적 가능성 덕분에 정부는 불법 금융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적 가능성은 장점이 아니라 결국 단점이 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안화의 모든 거래가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관리되므로 정부는 국민의 모든 금융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285페이지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로운 미거래를 보장하는 분산형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연화는 암호화폐의 안전한 도입을 가속하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다하고 사라질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역시 CBDC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은 통화정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 ECB는 디지털 유로를 통해 유로존 내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디지털 유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미국도 디지털 달러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달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5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인 사용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디지털 유한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집중형이라는 기술적 한계와 보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CBDC는 암호화폐의 도입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임시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의 중점에서 서게 될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진화와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제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86페이지였습니다. 공사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과 혁신의 경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중요성.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상품, 기타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하여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상품, 기타 암호화폐를 담보 가치를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격 덕에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하기 용이하다. 국제 송금 수단으로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보존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발전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암호화폐가 미래 법정화폐로 자리잡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 자산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암호화폐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제7장 암호화폐의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87페이지였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자체가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라질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과 기능.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달러나 유로 등의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된다. 테더와 USD 코인, USDT, DC,
대표적이다. 이 유형은 법정화폐와 1:1 비율 가치를 유지하여 안정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등의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다. 메이커다오 DIE가 그 예다. DAI는 DAI 암호화폐 이더리움 ETH를 사용하여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사용자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DAI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DAI는 1달러에 가까운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메이커다오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담보 자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여 DAI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DAI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얻어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최근 메이커다오는 DAI의 안정성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 채권을 7억 달러어치 매입하여 DIA의 담보자산을 강화했다. 이 제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88페이지였습니다. 또한 DIA의 유통량을 늘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 대표적인 예로는 AMPL, FRAX 토큰, AMPTY, SET, $, ESD 코인 등이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테라 USD는 2022년에 큰 폭락을 겪으며 붕괴되었다. 일명 테라 LUNA 사태에서 약 400억 달러의 50조 원의 가치가 증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USDT와 LUNA의 설계 알고리즘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결국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특히 이 사건은 시스템 내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 일명 슈퍼 개미들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안정화 역할.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때 투자자들이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여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2021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보존했다. 제7장 암호화폐의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89페이지였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가치 보존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치 보존 구조. 그러나 한편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없으며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장점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어 있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보다는 거래나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중앙화된 관리 시스템에 의한 불안정성이다. 법정 앞에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화된 기관이 담보를 관리하며 이는 관리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어 테더는 발행사인 테더 리미티드가 미국 달러를 담보로 발행하며 발행사의 신뢰성에 따라 안정성이 결정되는데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테더는 그동안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2021년 미국 뉴욕 검찰 테더와 미국 뉴욕 검찰은 테더와 관련된 불법적 활동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중앙화된 관리 주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법적 규제, 즉 도전 과제다. 각국의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90페이지였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제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규제적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세 번째 문제는 기술적 문제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로 인해 거래의 속도와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는 스테이블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거래 속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네트워크 혼잡 시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방향과 미래 전망.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암호화폐가 발전함에 따라 그 필요성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과거 근본제가 경제적 규모의 확대로 금 보유량이 화폐 발행량을 따라가지 못해 사라진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숙해지면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나 다른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며 초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자체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 혁신의 새로운 시대 291페이지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라질 것이다. 05. 증권형 토큰 STO는 전통 주식을 넘어선다. STO의 정의와 특성. 증권형 토큰 발행 STO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은 증권형 토큰 발행 STO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은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을 발행하는 혁신적인 자본 조달 방식이다.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을 발행하는 자본 조달 방식.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토큰을 발행한다. 토큰은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을 대표하는 기존 증권과 유사하지만 디지털 자산으로서 특성 덕분에 거래가 더 빠르고 투명하며 비용 효율적이다. STO는 규제받는 시장에서 진행되므로 안정적이며 전통적 증권거래소 많은 중개 과정이 제거되므로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의 발전으로 S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 금융시장의 틀이 확장되고 있다. 독일의 기술 스타트업 그린라이트 카본 테크놀로지는 제품 개발을 위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스타트업 성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STO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더 많은 투자와 자본 유동성을 가능하게 한다.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93페이지였습니다. STO와 전통 주식의 차이점. STO와 전통 주식은 법적 규제, 시장 접근성, 유동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법적 규제 측면에서 STO는 각국의 증권법에 따라 규제받는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전통 주식과 유사하지만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되고 거래되며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C는 특정 STO 증권을 분류하여 규제한다. 시장 접근성 면에서 국경이 없는 STO는 전통 주식보다 글로벌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이다. 그러나 STO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통 주식 시장만큼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전통 주식 시장이 장기간에 걸쳐 구축을 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투자자 보호 체계에 비해 STO 시장은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다양성과 포용성의 증진. 전통 주식 시장은 일반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큰 자본을 필요로 하는 IPO 과정은 중소기업이나 IPO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이니셜 일반인에게 퍼블릭 기업. 이니셜은 최초 기업 공개, 퍼블릭은 일반인에게 기업 공개를 제공한다. 하여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IPO. 이니셜의 I, 퍼블릭 일반 할 때 퍼블릭, P 오퍼링 제공하다, 일반에게 초기에 기업을 공개하다. IPO 기업 공개 과정은 중소기업이나 초기 단계 기업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STO는 더 낮은 비용과 간소화된 규제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STO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제한됐던 소외계층이나 지역에도 투자와 자본 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94페이지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소기업이나 개인도 STO를 활용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좀 더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새로운 시대의 자본 조달 방식,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는 이미 많은 산업에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STO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 주식시장을 점차 대체하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형성할 것이다. STO는 전통 주식과 동일하게 기업의 소유권을 의미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자본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전통 주식은 모두 STO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은 STO의 초입이라 둘을 구분하고 분류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다. 둘 다 회사 소유권을 의미하기에 중복으로 둘 다 발행할 수는 없다. 즉 STO는 전통 주식의 자연스러운 진화 형태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 STO 전통 주식의 통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본 조달이 용이해지고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STO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더욱 열린 시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전통 주식은 STO로 전환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된다.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혁신의 새로운 시대 295페이지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더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시장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적 장벽이 해결되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수용이 필요하다.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296페이지였습니다. 공유 암호화폐로 신흥부자가 된 사람들, 신흥부자의 탄생.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신흥부자가 탄생하고 있다. 비트코인 초기의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두며 부를 축적했다. 2010년 비트코인이 처음 출시됐을 때 1 비트코인 가격은 0.003달러, 약 3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수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가치 상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100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다빈치 제레미의 성공 이야기. 11년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다빈치 제레미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전 재산을 투자했다. 2011년 비트코인이 67센트 900원에 불과할 때 그는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297페이지에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011년 비트코인이 67센트 900원에 불과할 때 그는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당시 그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 유튜브 공유를 통해 로또 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라. 1달러라도 괜찮다. 라고 말하며 투자 권유를 계속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제레미는 억만장자가 됐다. 제레미의 조언대로 1달러 1200원을 샀다면 현재 기준은 1억 원이 되었다. 다빈치 제레미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일찍 받아들여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빠르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자했다. 그는 초기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몇 년 만에 그의 자산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현재 제레미는 개인 전용 제트기와 슈퍼카, 요트를 소유하며 보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과감히 투자한 결과이다.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과감히 투자한 결과이다.
그는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으며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의 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한다면 잠재적 가치는 현재의 400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세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이 사례는 현대 경제에서 혁신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맞춘 금융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3월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여 많은 초기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었다. 제레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기술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적응력이다.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에 뛰어들어라 298페이지였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미래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또 한 명의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 에릭 핀만은 2011년 12세의 나이에 비트코인에 $1000를 투자해 약 1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수년간 가치가 상승하여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18세에 백만장자가 된 후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다. 핀만은 메타플레이와 같은 여러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사와 협력하여 소형위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그는 코인비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소액의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의 잔돈을 자동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핀만은 암호화폐를 통한 신흥부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핀만의 성공은 그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찍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한 결과이며 그 다양한 사업 활동을 암호화폐와 기술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2013년 비트코인에 투자한 윙클로브 보스 형제 예를 들 수 있다. 캐머런 윙클보스와 타일러 윙클보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올림픽 조정선수로 활동한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그들은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와의 법적 분쟁을 통해 얻은 약 6,500만 달러, 약 845억 원의 하부금 중 일부인 1,100만 달러, 약 143억 원을 2013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299페이지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20달러, 약 14만 원이었으며 이들은 약 9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 투자로 인해 현재 그들의 비트코인 자산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투자로 얻은 자산을 바탕으로 잉클보스 형제는 2014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설립했다. 제미니는 높은 보안과 규제를 준수를 강조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다양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확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제미니는 거래소 서비스 외에도 커스터디 서비스, 트레이딩 도구, 기관용 솔루션 등을 제공하여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잉클보스 형제는 제미니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링클보스 연계는 암호화폐의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미래 전망.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암호화폐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주로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300페이지였습니다.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대로 첫걸음이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개발과 도입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BDC는 암호화폐의 경쟁력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 디지털 화폐 시장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통해 많은 신흥부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암호화폐의 글로벌 확산과 가치 상승은 필연적이며 곧 암호화폐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사례처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채택되는 일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목격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더 늦기 전에 블록체인 부혁명에 동참하여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바란다. 제7장 암호화폐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301페이지였습니다. 에필로그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집에서 돌릴 수 없. 블록체인이 미래를 꿈꾼다. 첫 책을 출간한 지 3년이 지나 부족한 필력으로 두 번째 책을 쓰고 나니 감회가 새롭다. 일부에서는 첫 번째 책에 담았던 나의 경험과 미래 전망에 대한 주장을 담았다. 당시 나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법정화폐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책이 출간되고 4개월 후에 바도르에서 현실이 됐을 때 감회가 남달랐다. 당시 비트코인이 100억 원 간다는 주장도 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180억 원 간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시작했으니 흠만은 아니었음을 기꺼이 느끼며 용기를 얻어 제 2부를 쓰게 되었다. 2부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CBDC, STO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운 주장을 담았다. 지난해 여름부터 책을 쓰자고 마음먹었는데도 1년 동안 일상에 쫓기며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마음먹고 책을 쓰려 했지만 한 줄 한 줄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 초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 책을 쓰는 것도 목표를 정하고 운동을 매일 하듯이 나를 코너로 몰고 채찍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에필로그 303페이지였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압박감으로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 초고가 완성되었다. 아쉬운 점은 생각한 한계와 필력 부족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시원스럽게 쏟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블록체인 부혁명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여러분이 맞이할 다양한 기회와 도전 속에서 작은 나침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필력으로서 더 없는 보람이겠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나 투기 상품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앞으로의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할 도구이다. 이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길 바란다. 필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방문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굿 엘스북스 출판사 송영화 대표님, 임종익 본부장님과 탈고에서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해 주신 이다경 편집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묵묵히 응원해 준 아내와 초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딸과 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 가족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바쁜 일정에도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부혁명 304페이지 에필로그였습니다. 뒷부분. 지금 미래는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부로 바꾸는가. 블록체인의 기초부터 미래 전망까지 한 권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 일부는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를 예상했던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해서 다룬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 출간으로부터 몇 해가 지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2부는 독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개념, 이해를 이해한 기초 지식과 새로운 변화 응용 사례와 최신 트렌드를 다룬다. 새로운 기술 동향,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 암호화폐 거래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공개, STO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우리는 굿엘스 북스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굿엘스 북스가 신인 작가님들의 두드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신 꿈을 들려주세요.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뒷장에 뒷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와 도전의 시대. 언제까지 새로운 미래를 예면할 것인가?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것. 몇 해 전 저자가 블록체인의 미래를 바꾼다를 출간했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엘살바도르에서 현실이 되었다.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단순히 투자 수단을 넘어 우리 현실을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예면할 수 있다. 이 책은 투기와 투자에만 치중된 암호화폐 유행 속에서 기술 혁신으로서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치에 눈을 뜰 것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부혁명이 뛰어들어라.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아라. 레블레이션, 블록체인 리블레이션, 값 19,500원, 알라딘에서 사면 17,5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 표지에는 블록체인 부혁명,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해부터 미래 전망까지 5년 즈음 레블레이션, 미래의 부를 주도할 것인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오진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부혁명을 완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블록체인 부혁명에 갈아타셔가지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